뵙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망고야옹 번째 순서는요. 조국 항소심 시작, 이제부터가 진검승부입니다. 자, 오늘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그것도 공판 준비 기일 두 번째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 공판 준비 기일이 두 번 열린다. 보통 항소심에서 공판 기일이 두 번씩 열리는 건 조금 의외의 일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중요한 재판이다 보니까 이런 뭐 절차를 밟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뭐 증거 문제라든지 혹은 뭐 신청할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서 신청할 거면 빨리 신청하고, 그래서 거기 맞춰가지고 기일을 잡고 뭐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까지 공판 준비 기일이 끝났고요. 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그 심리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달 17일이 첫 번째 재판인데요. 제가 이 조국 장관의 항소심을 진검승부라고 부르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사실 열렸습니다. 오늘 열린 재판은요, 본 재판이 아니라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금 진행, 예상 진행 시간표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지금 예상되는 시간표상으로 보자면은 내년 총선 전후가 되면은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몇 가지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 변수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총선을 넘기고 선고가 될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를 못해요. 이 같은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이 모든 이런 심리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의 이 기간을 두고 재판부가 천천히 생각을 한 다음에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 직후에 선고가 되거나 직전에 선고가 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민감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지금까지 오늘 그 공판 일정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올해 12월까지 공판이 계속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두세 번 정도 추가로 공판이 열려가지고 뭐 최후 진술이라든지 양측의 뭐 의견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난다고 본다면, 사실 이 3월 정도에 결심을 할 거라고, 3월에 결심을 하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3월에 결심을 하게 되면 5월, 6월이 선고가 될 거고, 조금 빨리 끝나서 2월에 결심을 하게 되면 4월 정도가 선고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상 총선 전후, 직전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총선 직전이거나 직후이거나 뭐 그렇게 될 거로 보입니다. 쟁점은 크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을 도왔느냐 아니면 주도했느냐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증거인멸 부분이 뭐냐면은, 김경록 PB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이 하드디스크를 떼와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이 다니던 그 헬스클럽 라커룸에다가 넣어둔 그 하드디스크를 넣어둔 거, 요것이 증거인멸 혹은 증거은닉이냐 아니냐, 요걸 가지고 좀 논란이 있어요. 이거를 정경심 교수가 시켰느냐, 아니면은 김경록 PB가 그냥 거기다 갖다 둔 거냐, 아니면 조국 장관이 시켰느냐, 요 부분이거든요. 검찰은 계속 조국 장관이 시켰다라고 하는데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검찰은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언론 플레이를 해서 이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다음 문제.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떠버리면은 그런갑다라고 사람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기자들이 이런 걸 걸러줘야 돼요. 검사가 이렇게 개소리를 하면은 이건 개소리입니다라고 걸러줘야 정상이잖아. 안 걸러주는 거야.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검사가 무서운 거지. 우리나라에서의 검사들 한번 보세요. 자기들 눈밖에 나면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끝까지 괴롭히고 끝까지 죽이려고 들지 않습니까? 둘 중 하나예요. 지들이 죽든가 상대방이 죽든가. 그런 꼴을 볼 때 대부분의 기자들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검사들 눈밖에 나는 순간에 저 검사가 끝까지 날 쫓아와서 괴롭히고 죽이려 들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도 가해자의 한 편이 되는 겁니다. 마치 학폭의 연진이 편을 들어주던 그 수많은 한반 친구들도 똑같은 가해자였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요, 학폭 사회이고요. 학폭의 주도자 연진이는 검찰이고 언론은 그 연진이를 쫄래쫄래 따라다니던 바보 같은 그 학생들, 한반 친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튼 검찰은 이렇게 언론이 자신들이 하는 말을 검증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아주 유리한 정황을 이용해서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하여튼 그냥 찔러보는데 선수예요. 자, 여튼간에 그래서 증거인멸을 지금 현재 검찰로서는 주요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민 씨가 받은 그 노환준 교수의 장학금이 과연 뇌물인가? 라는 부분도 여전히 논쟁거리가 될 거고요. 인턴 증명서 이것을 내준 것이 과연 업무방해에 해당하는가?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권, 요 네 가지 대목이 될 것 같아요. 유재수 감찰권이란 건 그렇습니다. 이 사건,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의 뭐 입시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요거는 이제 별개로 유재수 감찰 무마권 요하고 요 부분인데, 사실 감찰을 하는 거는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심 재판에서는 민정수석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특감 반원들도 다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특감 반원 한 사람이 다 어떻게 그 권한을 가지느냐고. 그럴 거면 차라리 사법경찰관으로 권한을 주던가 아니면 검사라고 파견 검사로 이렇게 임명장을 주던가 그렇게 하지. 그거 아니잖아요. 사법경찰관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어떻게 감찰 권한이 따로 있을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네요. 더군다나 대통령 비서실에 속하는, 대통령실에 속하는 스텝들이잖아요.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행정기관이자 행정기관임과 동시에 어떤 행정부의 주요 직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지만, 그 특감 반원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실무진일 뿐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런 사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참 특이한 판단이었어요. 자, 이 부분이 사실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거론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일단 이번 조국 전 장관 항소심에서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쟁점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쟁점의 첫 번째는요, 노환중 교수의 장학금의 성격입니다. 이 부분은요, 사실 노환중 교수가 더 열받아 하고 있어요. 내가, 부산대 의전원 교수, 내가 의사로서 부산대 의전원 교수면 됐지. 내가 굳이 어디 의료원에 원장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아니 무슨 아무리 그분 노환준 교수님 쪽에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그래요.
검사들이 하얀 거탑을 너무 많이 봤다. 하얀 거탑에 보면은 그 의사들이 하나같이 뭐 원장, 의료 원장 이런 거 하나 그 감투 하나 쓰려고 눈이 뻘개서 설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놈도 있지만 안 그런 놈도 많다. 거의 반반쯤이 된다. 그리고 내가 부산대 교수인데다가 내가 부산대 의료원장도 했고 한데 내가 굳이 부산대 의료원이 아니라 부산의료원 원장으로 갈 이유가 뭐가 있냐. 근데 내가 그걸 가려고 제자한테 장학금을 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줬다고 이건 나를 너무 모욕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펄펄 뛰고 계세요. 그래서 이 노한준 교수가 조민 씨한테 준 장학금의 성격이 다시 한번 논란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가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이제 그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시험을 치는 게 있죠. 쪽지 시험 같은 걸 치잖아요. 이 쪽지 시험을 칠 때 조국 전 장관이 당시 좀 아들의 시험을 도와준 게 있습니다. 이게 업무방해다라는 식으로 내가 현재 유죄 판결이 나 있거든요. 근데 정말 황당한 것은요. 이 업무방해가 어디서 벌어진 겁니까? 미국에서 벌어진 거죠. 업무방해라고 생각해서는 안 합니다만 업무방해가 맞다고 한다면 벌어진 거는 미국이에요. 그렇다면 피해자인 미국 사람이나 미국 학교가 업무방해를 당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다면 미국 대학 혹은 미국 대학의 그 대학 교수의 입장이 어떤지 정도는 들어보는 것이 맞겠죠. 근데 1심에서는 안 들어봤어요. 자, 항소심에서 쟁점은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의 교수의 그 증언을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도 좀 등장할 것 같고요. 증언을 안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업무 방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서 이 감찰 중단이 과연 권한 침해이냐, 특감 반원들이 독립적으로 감찰을 할 권한이 있느냐라는 이 부분도 좀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사실 1심 판결에서 상당히 논란의 여지를 담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그렇게 결론이 나지? 되게 이상하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아니, 뇌물 대신 장학금을 준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례 혹시 진짜 들어보셨나요? 뇌물을 장학금으로 준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글쎄 뭐 가진 놈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아니, 장학금이면 장학금이지 장학금을 뇌물 형식으로 주고받는다? 야, 그러니까 뭐 눈에만 뭐만 보인다고 검사 지들이 맨날 그런 식으로 뇌물을 받아 먹었나 봐. 그러니까 이것도 뇌물이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가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여러분 사실 뭐 장학금 많이 받아보지도 않았지만 설령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뇌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저는 자녀가 받는 돈하고 그걸 아버지의 뇌물하고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좀 좀 연결이 안 돼요. 아니 보세요. 곽상도 보세요. 곽상도 아들이 받은 돈이 곽상도가 받은 돈하고 연결 지을 수 없다며요. 그게 판결 아니었습니까? 50억씩이나 받았는데 그거는 곽상도 아들이 받은 돈은 곽상도한테 간 돈이 아니다라고 법원에서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조민 씨의 경우는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이 아빠한테 가는 뇌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것도 선택적인가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가 가능하죠? 당시 곽상도 판결에서 곽상도 아들에게 준 돈이 곽상도한테 간 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들이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라고 그랬어요. 조민 씨도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 따로 떨어져 살잖아. 근데 무슨 저는 그리고 조민 씨가
그 곽병채보다 곽상도 아들 곽병채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곽병채는 독립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게 뇌물이 아니고 조미는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죄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 액수도 보세요. 50억하고 그 겨우 몇백만 원하고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예?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같았으면 이거 가지고 벌써 난리를 쳤을 거야. 어떻게 곽상도는 50억도 무죄가 나오는데 깨우 몇백만 원 가지고 유죄를 선고하느냐, 이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조국이 국민의힘 사람이었다면 벌써 그 얘기 나오고도 남았어.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하나같이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예? 지 한 목숨 건사하는 데만 눈이 벌게 있고 지한테 불똥 안 튀기려게 하려고 하지 같이 싸워주겠다라는 그런 결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참 그러네요. 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쟁점이다. 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문제는 이게 최강욱 의원하고 겹치는 대목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정경심 교수의 PC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증거 인멸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아들의 그 인턴 증명서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다 증거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정경심 교수의 PC에서 나온 겁니다. 동양대 PC, 그 다음에 연구실 PC, 그 다음에 자택 PC. 이 동양대 PC라는 것은 그 강사 휴게실 PC를 말하는 거고요. 연구실 PC는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PC, 자택 PC는 말 그대로 자택에서 나온 PC입니다. 근데 이 PC들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영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출을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이미 제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포렌식을 뜰 때는 반드시 당사자가 입회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압수수색이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미 영장이 아니라 이미 제출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적어도 그 압수수색, 그러니까 포렌식을 뜰 때는 압수한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포렌식을 뜰 때는 당사자들이 입회를 하도록 이렇게 그 기회를 준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세 PC 모두 다 당사자가 입회를 안 했어요. 즉 정경심 교수든 조국 장관이든 하다못해 조민 씨든 아니면 그 변호사든 아무도 참석을 안 했어요. 오히려 이 김경록 PB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참석을 해야 되나 싶어서 참석을 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검사들이 그러더래요. 이거 사흘씩이나 걸리는데 계속 계실 거예요? 라고 했답니다. 즉 웬만하면 참석하지 마라. 사실상 참석을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랬으면 적어도 정경심 교수는 불러다가 참관을 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자,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당사자의 입회 없이 포렌식이 진행됐다는 건 진짜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정경심 교수의 그 1차 사건에서는 이게 다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 버렸어요. 저는 이 부분에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똑같은 사례에서 삼성전자의 압수수색에서 유사한 사건은 유사한 사례가 이게 증거 능력이 인정 안 된 바가 있어요. 이거는 영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영장이 있었는데 영장에 적시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까지 쫓아가서 압수를 해왔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찰이 삼성전자 제가 알기로는 부당노동행위 그 사건에서 삼성전자의 그 인사실인가 인사정책실인가 여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인사정책실 직원 한 사람이 노트북을 슬그머니 가지고 나가서 다른 데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파일을 지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검찰 직원이 보고는 쫓아가서 그걸 압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장, 압수수색 영장 정본을 보여준 게 아니라 사본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이 불법이었다라고 결론이 났고요. 그때 압수한 증거 자료는 모두 법정에서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정경심 교수 PC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어야 되지 않나요? 그죠? 더 황당했던 거는 그런 판결들 내리는데 이 천대엽 대법관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천대엽 대법관이 막상 정경심 교수 PC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떡 내려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이번에 최강욱 의원 사건에서 다시 문제가 돼요. 언론들한테서는 이게 좀 내용이 좀 잘못 보도가 된 것이, 정경심 교수의 PC 이 증거 능력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동일한 쟁점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나갔는데, 사실은 그거는 좀 색깔이 다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PC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포렌식을 따왔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정경심을 유죄로 만든 증거들이 나온 거예요. 자, 하나 나왔어. 근데 이 PC에서 새로운 또 다른 정경심의 증거가 아니라, 이때 여기서 이제 정경심의 PC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이지 않는 다른 증거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기에 최강욱 의원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정경심 교수의 PC에서는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이 뭐 타당하다 하더라도, 최강욱 의원은 남의 PC잖아. 남의 PC에서 나온 남의 파일로 내 혐의가 입증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잖아. 그런데 이 남의 PC에서 나온 파일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단 말이야. 영장도 없었고, 그다음에 참고인 입회도 없었어요. 만약에 참고인 입회가 있었으면 어쩌면 최강욱 의원의 파일이 삭제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제외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외를 못 시킨 거잖아. 당사자가 참석을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최강욱 의원께 엉뚱하게 걸려 나온 거죠. 한마디로 별건이 돼버린 거잖아. 과연 이 상황이 유죄의 증거로 그냥 볼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불법을 용인을 했더니 또 다른 불법을 낳은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는 거 맞겠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 현재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좀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PC나 노트북, PC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자료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통제하지 않을 경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특히 판사들 스스로가 한번 식겁잔치를 한 적이 있잖아요. 지난번 왜 그 사법농단 사건 때 판사들이 갖고 있던 PC들이 다 한번 싹 뒤집어지면서 한번 큰 곤욕을 치른 바가 있죠. 자, 그런 것과 같이 연관시켜서 보면은 판사들이 이번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 동양대 PC나 연구실 PC나 자택 PC에서 나온 이 자료들이 당사자의 입회 없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PC 소유자든 아니면은 PC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였다면 모르겠으나, 그 밖에 또는 제3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까지 쓸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겠다라는 그런 견해가 좀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좀 이게 보통 전원 합의체에 넘어가면은 담당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또
이거를 재판 연구관들한테 과제를 내려줘요. 근데 과제가 내려갔다가 수행이 돼서 올라오는 시간이 한 6개월은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6개월 더 걸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외국의 자료들을 많이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일종의 논문을 쓰는 거거든요. 이 논문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고, 또 전원 합의체에서 이 심리를 열어 가지고 평의를 열어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합의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어느 정도 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까지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요. 이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 9개월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빨라야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은 내년 3월 정도에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내년 3월까지 나오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또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좀 황당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재판을 희화화하나?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조중동에는 더 많이 실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요. 이게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서 중요한 대목은 이러한 것이다. 앞으로 쟁점은 이런 것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법원에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다. 자, 그리고 쟁점이 어떠었다는 것이 있는데 이 쟁점들을 지금 양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한다. 재판에 대한 보도를 한다면 이런 걸 보도를 해야겠죠. 근데 오늘 조중동에 실린 이 기사 내용은 좀 엉뚱합니다. 조국 측 아들 미 교수 부르겠다. 검 재판 희화화하나 반발. 이게 더 많은 자리를 차지했어요. 사실 이거는 그닥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고 하면요. 이 조원 씨,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아들인 조원 씨가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 유학을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치는 와중에 이게 온라인 시험을 치는 거였어요. 온라인 시험을 치는데 이 시험을 치면서 이 조국 장관한테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른바 컨닝이다, 치팅이다라고 해서 미국 대학의 이 대학 학사 일정을 방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학교에서 무슨 학생이 뭐 컨닝을 했다. 컨닝을 하면은 그게 학점을 0점 처리를 하면 될 문제지. 이거를 처벌까지 한다는 게 과연 이게 정당한가요? 일단 이게 과연 치팅이냐, 컨닝이냐 라고 하는 점에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직접 현장에 가서 시험 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시험이에요. 이 쪽지 시험이라고 오픈북 시험이란 말이에요. 오픈북 시험인데 누가 도와주는 거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치팅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설령 치팅, 그러니까 컨닝이다, 부정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학교에서 학점 처리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이거를 사법적으로 업무방해 운운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저는 참 이런 거를 재판을 했다는 게 정말 기가 찹니다.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가 이런 거 하려고 특수부 만들었어요? 참, 할 일 더럽게 없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딸내미 그 미래소녀 의혹 같은 경우는 왜 안 해? 그거 엄청난 업무방해 아닙니까? 그거 공문서 위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알렉스야 이 한마디 불렀다고 어째요? 미성년자 학대? 아이 개지랄하고 있네. 한동훈이 개새끼 진짜. 아우 씨. 자, 이 검찰의 사고방식이란 게 이렇습니다. 지들이 한번 꼬투리를 잡고 싶으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도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 누가 했느냐면 안기부 새끼들이 했거든.
근데 군사 독재 새끼들이 했다고. 기무산이 옛날에는 그때 보안사라 그랬죠. 그런 애들이 야당 때려잡을 때 아니면은 학생 시위 때려잡을 때 이렇게 꼬투리를, 이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거를 뭐 기소 한 해 만에 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여튼 간에 뭐. 자, 근데 어쨌거나 이 사건을 정말 법정에서 다루고 싶다면, 좋아. 업무방해 피해자가 누굽니까? 미국 대학 아닌가요? 그럼 미국 대학 교수를 불러다가 진짜 너 피해를 본 거니? 라고 물어봐야 정상 아닌가요? 피해자가 아니요, 저 피해 본 거 아닌데요? 라고 하면 피해자가 없어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한마디로 시체 없는 살인 사건인 거잖아, 그렇게 되면. 자, 따라서 업무방해의 피해자, 이 피해자의 얘기를 들어보자는데 이게 왜 희화화야? 검찰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죠. 들어보나 마나 미국 대학의 교수는 아이고 그거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피해자예요. 피해자는 아유 택도한 짓 하지 마세요. 라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리 말해서 검찰도 이 사건이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게 국제적으로 확인이 돼서 지들이 국제망신을 당할 것 같으니까 저런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와, 이런 생 어거지가 있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걸 굳이 검찰에서 다뤄야 될 사건인가요? 정말 전 묻고 싶습니다. 이걸 검찰에서 다뤄야 될 사건인가요? 네? 참. 이거를 백보양보해서 검찰에서 다뤄야 될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당사자,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안 들으려고 그럴까요? 더 웃긴 거는 판사들이에요. 이 재판을 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이건 공소 기각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재판합니까? 라고 야단치는 게 정상인데 이거를 굳이 재판을 하겠다라고 든다면 그렇다면 정상대로 해야지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이거 도른 거죠. 애시당초에 재판을 제대로 할 의향이 없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인 겁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또 제가 걱정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사문난정님, 오픈시험 안 봐보셨어요? 검색해서 정보 찾고 시험 보고 하잖아요. 예, 요즘은 챗 GPT 이런 거 쓴다고 합디다. 근데 그게 잘못됐나? 동네 길냥아비님, 검사들의 저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이찍 모지들이 더 문제라고 하셨고요. 거기에 동조해주는 판사들도 문제. 예, 바로 그겁니다. 이게 말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참. 근데 제가 법정에서 보니까 판사들이 더 문제입니다. 판사들 지들이 안 당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택도 아닌 것 가지고 지들이 한번 붙잡혀 와가지고 재판을 받아봐야 정신 차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요. 영창악기인가 삼익악기인가 하여튼 세고비아였나 하여튼 어떤 악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이 해고 노동자의 복직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그 소송이 한 10년 넘게 끌었단 말이에요. 그 노동자는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미 퇴직을 맞이한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대법원에 선고가 안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동자가 대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판사들도 정리해고를 당해봐야지 판결을 내릴 것 같다고.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 딱 그겁니다. 판사들도 검사한테 좀 당해봐야지 정신 차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순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